삼교육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3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은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원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병화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을목 다음으로 세 번째 천간이 되고, 일단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의 기운은 목이 따뜻한 운기라고 하면, 불의 기운은 매우 뜨거운 열기죠. 모든 것을 태워버릴 정도의 수백도 수천도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 오행이라고 해서 오행은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병화는 양화가 된다. 그래서 이 병화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면, 이 정화도 병화와 마찬가지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빛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열기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빛과 열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불을 뭐 빛과 열로 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일간일 때는 열이라기보다는 일간은 대체적으로 빛으로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나머지 뭐 화는 온도, 열기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화가 아닌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병화, 무토, 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렇게 쓸 때 화를 취용하는 경우에는 빛으로 쓰기보다는 조후의 용도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아닐 때는 열로 보지만은 일간일 때는 빛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가 양화이게 되면 정화는 음화가 되겠죠. 음화. 그래서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 자체가 달라지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진취적이고 강한 느낌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퇴보되면서 수축되면서 안으로 수장되면서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같은 열기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는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보다 더 뜨겁고 빛으로 보면 보다 더 밝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병화인 양화가 1000도라고 하면 정화는 뭐 500도, 400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빛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룩스라고 하면 정화는 뭐 1000룩스라든가 2000룩스 정도, 이렇게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조금은 밝기라든가 빛의 세기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하고 정화인 음화인 정화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물상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인 양화는 대체적으로 태양의 비유를 합니다. 태양, 병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지화, 즉 태양이기 때문에 이 병화를 태양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등촉에 많이 비유를 한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닥불 같은 거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촛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태양지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산한다, 자연적인 불로 볼 수가 있는 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잔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드는 그런 불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일간만 왕하다고 하면 굳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도 신약하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는 목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이다 보니 일간이 왕하더라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춘하 주동을 막론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화가 왕할 때 태어난다 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화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가 됐던
양하인 병화가 됐든 일단 차가운 불은 없습니다. 최소한 100도가 됐든 200도가 됐든 나무를 태울 수 있고요. 집을 태울 수 있고요.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1000도, 2000도, 만도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 열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합니다. 폭발. 우리 옛날에 저기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던 것이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보일러가 폭발한 것이죠. 여러분들 차들 있죠. 차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데 차도 냉각수를 넣어서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데 냉각수가 없거나 냉각수가 뭐 구멍이 나서 없어졌는데 차는 과열된다. 그러면 차가 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보일러도 냉각이 됐을 때 보일러 쓸 수 있는 것이지 냉각이 안 되면 보일러도 폭발을 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하게 되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육친으로 보게 되면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 입장에서 관성은 바로 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수극화해서 물이 불을 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목을 쓰면 되지. 목을 쓰게 되면 목생활에 화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한데 금을 쓴다. 그러면 금이 녹아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토를 쓴다. 그러면 토라고 하는 것은 토의 열기, 화의 열기를 뺏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토가 마른 땅이다라면 오히려 열기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 화가 너무 뜨거울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수극화해서 수가 화의 열기를 갖다가 억제해서 보일러가 터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좋아하냐? 양수인 이거는 정관이냐 평관 이걸보다도 양수인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갖다가 억제하고 또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도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어차피 화이기 때문에 똑같이 폭발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임수를 쓰게 되죠. 이것도 화를 갖다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병화든 정화든 왕하게 되면 수로서 화를 이렇게 화를 극하게 되는데 가끔 이런 것이 있어요.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고갈된다. 화다, 수갈, 화다, 수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원래는 수가 화를 극하게 되는데 반대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불이 너무 세게 되면은 작은 물 가지고는 그 불을 끌 수 없다. 오히려 물이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화다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독수오건이라는 말도 있고요. 독수오가 아니라 독수오건이라고 하고도 배수거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화가 너무 왕한데 수가 적절하게 화만큼 있어야 되는데 수가 부족하면 오히려 수가 말라버리고 화가 더욱 치열하게 불이 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화가 왕할 때 수로서 억제할 때는 수도 그만큼 세력을 크게 얻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병화 일간 자체도 신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살 수 있다. 태양지화라고 해서 인성이 전혀 목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신왕하게 되면 관성으로서 억제를 하거나 식상으로서 설기하거나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인성으로서 생조하거나 비경급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은 어떤 일간이든 다 똑같은 이치다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이 된 지 한 2, 3일 됐나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절기부터 보죠. 절기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로는 요거는 이슬입니다. 이슬로자고요. 요 상강은 상은 설이죠. 물방울이 얼어서 살짝 얼음이 된 것이 바로 설이가 되는 것이고 한로의 로는 아직은 얼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이슬이 어떻다? 차갑다. 그다음에 상강 넘어가게 되면 그 이슬이 얼게 되니 기온은 더 하강한다. 그래서 신유술월이 가을이기 때문에 숙살지기가 강하다 하더라도 신유월보다는 술월이 확실히 기온이 더 떨어져 있고요. 술월이 지나게 되면 계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입동으로 넘어가면서 해자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계절로는 가을이죠. 늦가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늦가을 술월은 그 다음에 모추, 노주는 만추, 그 다음에 개추, 다 늦가을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신유, 술, 월 모두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신월은 초주, 유월은 중주, 그다음에 술월은 지금 말했던 개주, 만주, 뭐 이렇게 모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월은 신유술월이 원래는 서쪽으로서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금이 왕하고 금이 왕한 시절이고 술월은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계월은 사계절은 춘하 추동을 말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월이고 사계절이고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 술, 축, 미, 월을 갖다가 뭘로 한다? 사계월이다. 그 계절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계월이라고 하는 뜻은 네 개의 끝계자잖아요. 그 계절의 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은 임묘진, 봄의 끝을 말하는 거고요. 술은 신유술, 가을의 끝을 말하는 거고, 축은 해자축, 겨울의 끝을 말하는 거고, 미는 사오미, 여름의 끝을 말한다.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토가 왕하면서 모두가 어떤 계절? 환절, 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고 다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 그래서 이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고요. 기온은 하강하죠. 하강, 저온, 기온은 차갑습니다. 저온이면서 매우 건조한 것이 또 술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술월의 병화일간이 태어났다.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월에 태어났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죠. 저 술월은 토죠. 화생, 토의 관계가 됩니다. 단 중요한 것, 병화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술월은 화의 포태법으로 뭐죠? 고지 또는 묘지 또는 임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묘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한 80대 후반 90대에서 사람으로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단계가 바로 이 고지, 묘지, 임묘의 단계가 되다 보니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할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신유월도 약하고요. 술월은 통근한다 하더라도 또 술중 병화가 통근한다 하더라도 술토,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화생토, 내가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나의 기운을 설기해서 뺏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가리죠. 회기, 무광, 병화의 빛을 가린다. 병화일간이 제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먹구름이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요. 진술중미월의 병화는 그래서 반드시 토가 많아지는 것을 싫어하고요. 토가 있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해 주어야 된다. 술월의 병화도 마찬가지로 이 일간 병화가 약한 상태에서 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병화는 작은 불이기 때문에 금방 빛을 가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천간에 무토, 기토 투출하게 되면 병화, 회기, 무광 되기 때문에 병화는 빛을 가리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야지만 이 간목을 가지고 목은 어떻게 됩니까? 뭐하죠? 목생화하죠. 목생화해서 저 편인인 간목이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서 병화의 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목은 목극토의 역할을 합니다.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토가 왕한 것이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한 가지 토가 병화를 회강시켜서 빛을 가리는 것을 목이 있으면 이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말리고요. 또 병화를 회강하는 것을 또 말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서 간목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 병화를 생주해주는 역할,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회강된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역할, 일신이익의 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술월의 병화가 태어났을 때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간목이 있으면 좋은데 간목이 없으면 회강이 된다. 물론 제 지지로 오화라든가 뭐 사화 등이 있어도 일간 자체가 왕해지어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 화가 왕해질수록 토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인성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단 중요한 것,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의 간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고사하죠. 고사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만
떨렁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줘야 되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이 임수가 술토를 갖다 윤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임수가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뭐라 합니까? 병화의 빛이 있을 때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하니 술월의 병화는 간목하고 임수를 떠나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간목 임수가 없는 술월의 병화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해서 술월의 병화 되는데 간목이 있느냐 임수가 있느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지로 임목이 있어도 간목을 얻은 거고요. 지지로 해수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신중 임수, 해중 임수를 쓸 수 있겠지만은 천간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서 천간으로 간목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더욱 공력이 커지고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죠. 용신으로 쓰는 것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반드시 지지의 뿌리가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사주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의 명식, 병화의 특징 살펴봤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겠죠.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화가 토를 생한다. 화생토의 관계, 일간병화가 월지는 토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내가 생하는 겁니다. 나를 생하면 생아자라고 하고요. 내가 생한다라고 하면 아생자, 나아자를 써서 나아자, 그 다음에 날생자, 그 다음에 사람자자 아니고 놈자자로 읽어야 되겠죠. 아생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생자를 육친으로 보게 되면 식상이라고 표현한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뜻하는 것인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 되는데, 오늘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격, 식신, 격이 되는 것이고, 술월은 토가 왕한 반면 일간 병화는 약하니 설기 대과한 사주, 설기 과다한 사주가 된다. 한 가지 또 격국을 논할 때 술토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으니, 신금은 병화 입장에서 정제가 되니 정제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제격의 여기 상관이니까 상관생제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역시나 상관이든 재성이든 일간이 왕해야지 상관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들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러면 겁재격이냐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화 투출하면 겁재격이 아니고요. 그냥 원령 가지고 식신격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 술줄 정화 투출했으니 어떤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뿔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겁재인데, 그냥 그럼 겁재격은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원령의 토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된다. 식신격의 설기태가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기태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식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식신을 억제하고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간목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고 토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는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하고, 임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 임수로서 술토 건토를 갖다가 윤탁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먼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병화가 술에만 통곤했을 때는 매우 약해서 문제였을 것인데, 이것이 인의 뿌리를 두게 되면 그래도 병화가 아직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 정도만 되더라도 임수를 치용할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주를 보게 되면 신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신금 병신일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 어떤 분들 인신충이 돼서 인목 깨졌네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붙어 있어야 충이 되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충하고 싶으나 충이 되지 않습니다. 월간에 이렇게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술월에 경금 투출하게 되면 금의 세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합이 되죠. 유가, 이거 만약에 유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완전한 방합이 돼서 이건 재성이 너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정도만 돼도 재성 너무 왕하고, 칠살 임수도 경금의 생조 받지만은 신의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이거 임목 없으면 이건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나마 임목 하나에 술에 그래도 통근할 수 있으니 이 제사를 병화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화일간이 매우 왕해서 다 감당할 수 있다 정도는 아니, 이거는 당연히 제살이 더 왕하고 일간은 좀 더 약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생시에서 조금 더 병화를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신술 준방합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거 자하고 신하고 신자진도 되죠. 신자진. 이거는 완전한 삼합인데 여기 진이 빠졌기 때문에 신자 반합 이렇게 반합이라서 수가 왕해집니다. 그러면 연간에 있는 이 임수가 굉장히 왕해지는 거예요. 금의 생조를 받을 신자 합해서 임수가 양인까지 얻었기 때문에 임수 너무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된 게 나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임수를 오히려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무토 투출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토는 병화를 회강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인데, 이거 병화가 아무리 인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신자합에 경금 임수를 투출하게 되면 이거 임수가 오히려 병화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로서 오히려 임수를 완전히 파극해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게 금 있게 되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완전히 파극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무자시 정도면은 요 무토는 좀 용도가 있게 되는데, 반대로 무술시는 좀 달라요. 무술시는 이건 너무 왕해요. 무토가 이거는 적절하게 임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무자시는 신자 주국에서 임수가 왕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수가 그렇게 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신의 뿌리를 임수가 뒀고요, 신의 뿌리를 둔 경금이 임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적정한 정도의 제살인 것이지, 너무 신자 수국해서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라리 무토가 술의 뿌리를 두고 월령까지 술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화를 회강한다. 그리고 오히려 임수를 이거는 적절하게 조절하는 정도를 넘어서 임수를 파극해 버릴 수도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무자시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무술시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병화를 좀 회강할 우려는 있습니다.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 없겠죠. 그리고 기축시면 임수가 이렇게 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니사인 기토가 있게 되면 차라리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경인시가 되면 이거 인신충이 됩니다. 이렇게 충이 되면 경금 두 개가 뿌리가 날아가 버렸죠. 물론 술중신금의 간신이 경금 두 개가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 신금의 뿌리를 두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면 인신충이 되면 임목도 박살, 신금도 상처를 크게 받죠. 임수의 뿌리마저도 날아가 버렸죠. 그러면 이거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대운에서라도 조금 뭐라 그럴까, 이거는 운이 어떻게 수운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제가 볼 때 화운으로 가서, 이거 둘 다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수운 가게 되면 이거는 수가 너무 살아나서 지랄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화운 가게 되면 사주가 너무 조열해져서 문제인 거고 해서 인신충 때문에 얘를 못 쓰게 되는 것이니, 이거는 고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는 습토입니다. 그래서 경금이 생을 받을 수 있겠고, 임수 두 개도 신에도 뿌리둘 수 있지만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 병화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술 인에만 뿌리를 두게 되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운보다는 이렇게 목화운이라든가 화운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초반에 수운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초반에 금운도 좋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무신대운 가게 되면
병화 일간이 여기는 간신히 의지하는 거지만 여기에 뿌리를 좀 튼튼하게 두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 인신상충되게 되면 이건 데미지가 좀 크다 보니 초년이 남녀 불문하고 초년이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개사시가 되게 되면 화를 얻어서 병화가 뿌리를 둘 것 같지만 사신 뭐가 되죠? 지지육합이죠. 사신, 합수. 어떤 분도 자꾸 사진형을 갖고 얘기하는데 사진형보다는 그냥 합으로 그냥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냥 사진형은 간과하셔도 되는데 뭐 또 이것도 인사신 사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사신 합 되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까지 보실 필요도 없고요. 수가 너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보면 또 관사론잡으로 또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사주가 좀 어떻게 보면 좀 혼탁한데, 이거는 그냥 초년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거 목화운 가면 그냥 그럭저럭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생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는 이건 일간의 왕하죠. 인의 뿔을 인호수 화국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간에 신금이 끼게 되면 인호수 합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거 그러면 병화가 약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건 제살이 용신이 됩니다. 임수가 용신이고 경금이 희신이 되는 거고, 이거는 수운으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화운 가게 되면은 뭐 이거 신의 뿌리를 든 임수 경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운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성격은 대체적으로 강한 성격이 되겠는데, 갑인대운 같은 경우 인신충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 무신대운 인신충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라고 보게 되겠고, 임자대운에 좌우충 되는 것은 어차피 신자 합이 돼서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그래서 갑오시 의외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병신시 정도 보게 되면은 신금 2개가 있기도, 금수가 너무 왕합니다. 어떤 것도 병화 2개가 병존하면 좋지 못하가 아니라 좋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제살이 왕하면 비견 하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이거는 수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운, 목화운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술시는 안 좋지만 무자시는 수를 제한하는 용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무토 무자시의 무토가 병화를 100% 회강을 안 하냐? 아닙니다. 회강을 하는데 임수를 제한하는 공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무자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무자시는 고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갑옷이 이 정도 고르는 게 더 낫지, 뭐로 새벽에 꼭두 새벽에 밤 12시에 태어나게 애를 만드냐고 힘들게. 그다음에 병신시도 예를 들어서 목화운 가게 되면 초년운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병신시 나쁘지 않고요. 갑옷이면 일간 자체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것은 다 통과해서 넘어갈 수 있다. 가장 좋은 생시 갑옷이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신시 정도 봐도 나쁘지 않다. 병신시가 되면 목화운이기 때문에 초년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하더라도 중년 이후로 말년까지 운세는 나쁘지 않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한 주의 시작 좋게 행복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